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현재 고1을 전담하고 있는 수학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어머님들께 좀 필요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으면 드리려고 자리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그냥 이제 경동고등학교 내신이 어땠는지랑,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기말고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랑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3가지 과정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내신 분석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경동고 시험 범위는요, 그냥 다른 부교재나 프린트는 딱히 이렇게 유의미한 프린트는 없었고요. 대신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교과서랑 교과서를 활용 내에서 내셨고요. 출제 범위는 교과서고 시험 범위는 이제 2차 함수까지 해서 일반적인 학교랑 똑같이 나왔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가져온 시험지를 봤어요, 저도. 그래서 본 다음에 분석을 좀 해봤는데, 난이도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도 킬러 문제 수도 조금 적은 편이었고요. 문제 수도 많은 편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풀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온 제 학생도 있지만 지금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1등급을 맞았는데, 그 친구들도 보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일단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또 문제가 이제 조금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사실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고요. 객관식이 18문항이고 서답형은 3문항으로 총 80점, 20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거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의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풀었냐 안 풀었냐를 한번 논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대신 이제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출제가 됐는데, 그 두 문제도 사실은 난이도가 높았다라기보다는 저쪽 문제집 어디 한 켠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여러 군데 문제집을 보다 보면 한두 번 정도 봤었을 법한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색했어요, 유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항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것도 풀만은 했던 것 같아서 무난했고요, 전체적으로. 대신 이제 이걸 역으로 돌려 말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좀만 하면 잘 볼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디테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유형을 내가 이거 풀어본 유형을 다시 풀고 다시 풀어봄으로써 까먹지 않는 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초점이.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조금 문항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맨 밑에 줄 2줄을 보시면 난이도가 제일 낮은 문제가 하고요. 중문항이 이제 14문항이고 상문항은 2문항 정도 출제돼서, 여기 있는 중문항이 제일 비중이 셌죠. 그래서 풀 때도 큰 거침은 없었을 텐데, 시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가 제일 중요했던 시험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 단원별로 번호를 적어놔서 비중을 보실 수 있는데, 2차 함수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출제됐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2차 함수에서 출제돼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다른 것들은 다 당연히 풀 수 있게끔 내셨고, 2차 함수를 좀 잘 수학적으로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많은 문제를 경험을 겪어봤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항별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몇 문제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학교별로 배부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올해 이 상자 그림이 사대부고랑 경동고랑 이렇게 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쓰셨더라고요. 내용도 똑같고. 근데 이제 저게 시중교재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거라서, 저도 그 문제 그림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올 것 같다, 사대부고에 나왔으니까 니네도 나올 것 같다 하고 냈는데, 실제로 나와서 제 학생은 맞췄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었을 때랑 안 들었을 때랑 차이점이 좀 커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이들이 실수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빠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추가로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실수를 유도하시고 낸 거지만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막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맞추어 볼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문제를 또 보여드릴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에 많이 풀어져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기출이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요게 제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도가 2024년도라서 올해가 2024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거라 2023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거를 봐주실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그나마 이제 정말 공부를 조금 유의미하게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정말 쉽게 과장하자면 한 30초 정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대신 공부를 하지 않으면 30분을 줘도 못 푸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정도 식을 잘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학습을 시킨 상태라 여기에 1, 2, 3이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숫자만 좀 바꿔서 출제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경동고등학교가 원래 이제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를 자주 차용을 하다가 이게 지금 그 경신고등학교 기출문제예요. 근데 경신고등학교 기출문제가 경신고등학교는 어디서 기출문제를 가져왔냐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전례 없던,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몇 번 있었을 수 있어도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끌어온 적은 없었는데 그거를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조금 변경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나 아니면 넓이 구하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걸 조금 까먹었으면 좀 대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이 가능했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 배점도 7점이나 돼서 아마 자제분들께 학교 평균을 여쭤보시면 아마 학교 평균이 꽤 높은 걸로 지금 책정이 될 텐데 저도 이제 오늘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가 가장 그 시험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원래는 이제 그려주거나 시험에서 아니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도 되게 그리기 쉽게 편하게 절대값을 이용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제된 문제는 fx랑 gx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릴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좀 디테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래프를 하나 직선을 또 그려서 막 그려가면서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학습이 온전히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미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당연히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시중 교재의 가장 맨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가장 맨 마지막에 가장 맨 마지막 문제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문제집을 풀다가 아유 어렵다 한번 풀고 아유 끝났다 하고서는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문제는 실제로 본인이 선생님이랑 풀 때는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는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또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게 조금 선생님이 변별력을 주시려고 내셨지만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 아이들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번에 하나 틀린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 1등급이 나올 텐데 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평균이 좀 높아서 1등급 컷은 한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극후반으로 맴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만약에 틀렸으면 이제 93점이 되는 거라서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요 정도도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문항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로 시험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일단 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당연히 필수고요. 유형 정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방학 때는 선행을 좀 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근 3개월 동안은 중간고사 앞부분만 계속 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길게는 4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이 기말고사 범위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있었는지는 기억은 나는데 풀어볼래? 그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립을 해줘야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학교 공식이 나와요. 넓이 공식이. 그래서 그것도 또 따로 정리를 해줘야 돼서 또 도형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개념 정리를 지금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숙제가 나가지만 경동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아이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20제씩 풀리는데, 유형이 시중 교재 중에 제일 많은 교재가 그 마플 시너지라고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20문제씩 매일매일 풀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카톡이 뭐 좀 불편하다 그러면 들고 와서 클리닉 시간에 책점하고 고치고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서 시간 조절, 최대한 풀 수 있는 건 가장 빠르게 풀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을 제외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 제외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학습을 6월 달까지, 좀 6월 달 초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월에서 시험 전까지는 사실 이게 학원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거랑은 다른 게, 시험지에서 랜덤으로 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첫 장에 어려운 문제가 배치되면 등급 컷이 그때 10점이 떨어져요. 보통 학교가. 그러니까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등급 컷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보통 앞에 미리 두거든요. 아이들이 당황할까 봐 미리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서 시험에 올 때마다, 수업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지는 각 학교 기출문제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에서 너무 극한의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좀 활용해서 같이 섞어서 은연중에라도 좀 풀 수 있게끔 제시를 해서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전에 어떻게 대비가 될 수 있는지 좀 미리 제시를 하고 있어서요. 시험장에서 제발 실수하지 않도록 좀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종합본인데요. 경동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되고요. 정말 실수하면 안 되고 시간 내에 빠르게 풀고, 아까 맨 마지막 같은 문제는 사실 이번 경동고 시험은 쉬운 문제는 예를 들어 50분이 주어지면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빨리 풀어버리고, 어려운 문제에 한 7, 8분 투자해서 그거 해결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실수 없는지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그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강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시험을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주간의 커리가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항 분석할 때 보여드렸던 자체 교재가 요건데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 썼던 문제입니다. 여기 442번이나 아니면 여기 182번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동고에 나왔던 문제고요. 442번 같은 경우에는 개성고에 나왔던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지만 선생님께서 숫자도 안 바꾸고 내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개성고 학생들은 맞췄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 기출들을 많이 응용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랑 또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확인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아까 그 하루에 20문제씩 푼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20문제가 말이 20문제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5문제, 10문제만 줘도 좀 꽤 큰 유의미한 문제인 게, 5문제에서 10문제만 40일만 풀어도 사실 400문제거든요. 400문제면 기말고사 범위의 한 권 문제집을 끝내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이나 아니면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인 학생이, 근데 저는 마플 말고 이거 풀고 싶어 해서 이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집을 가져와서 저한테 검사받고 질문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수업 내용이 또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올려놓고 있어서 언제든지 집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편하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끔 올려놓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클리닉인데, 일단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톡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동 중이나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네,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수기로 작성해서 풀고 있는데 현재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다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 진도를 맞춰야 해요. 용문고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까지가 진도가 아니었거든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그 아이들도 2차 함수까지 해야 되고 영훈고등학교는 2차 함수 이후까지 나갔기 때문에 경동고랑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진도를 맞추느라 5월 달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만 클리닉을 진행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오면 6월일 텐데 이거는 제가 매일 나와서 아이들이 제가 수업 없는 날에 월, 금이 없거든요. 그때 나와서 저한테 직접 첨삭 받고 질의응답하고 가는 식으로 해서 좀 빈틈없이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게끔 출제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뭐 예를 들어 뭐 은성이라는 학생이 있었으면 은성아 너 이거 옛날에 못했었잖아 하면서 그 문제를 일부러 넣어놓거든요. 그 학생을 저격을 해서 그럼 또 귀신같이 그걸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습을 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시험장 가서 좀 제가 마음이 놓일 수 있게끔 시간 배분이랑 서술형 대비까지 첨삭하고 보내는 과정으로 아이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 반에 이제 S반, A반, B반 이렇게 해서 진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받으신 자료들 참고하셔서 시간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신 대비를 이렇게 어떻게든 아이들이 좀 잘 볼 수 있게끔 시키는 이유가 그 대학 갈 때 이제 지금은 할 게 없지만 나중에 대학 갈 때 원서를 쓸 건데 가고 싶은 과에 못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성적이 안 되는데 가장 제일 성적이 안 되는 게 아쉽게 절대 등급으로 안 나오는 영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학이 잘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교에 쓰지를 못하고 원하는 과에 못 써서 좀 뭐 다시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편입이나 뭐 전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림돌만 되지 않도록 수능 때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여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